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립인 안동대와 금호공대, 공립인 경북 도립대의 통합 논의가 공개되면서 추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방대학 한 곳에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내놓은 거라서 실제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뒤에도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남아 있을까?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대학 입학 연령인 만 18세 인구는 2021년도에는 48만 명에서 2040년도에는 26만 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사라질 20만 명은 현재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입학 정원과 거의 일치합니다. 교육부가 올 초 지방대 위기 해법을 내놨는데 대학 지원 체계의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크게 높이는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30개 대학을 지정하는데 사업 첫 해인 올해 10개 대학을 먼저 정합니다. 대학 한 곳에 5년 동안 1,000억 원이라는 유례없는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고 각종 정부 사업의 가산점을 받는 건 물론 인재 육성에 필요한 인력까지 집중 투자가 이뤄집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지방 대학이 굉장히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대학들이 단독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생존을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달 말까지 대학과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교육부가 제시한 혁신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대학 간 통합과 캠퍼스별 기능 특화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진행된 안동대 총장 선거에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대학 간 통합 문제가 핵심적인 관심사였습니다. 대학 간 혁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북의 국공립대학과 협력해서 대대적인 대학 혁신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립 안동대와 경북 도립대 간 통합 논의에 구미 금호공대가 추가로 참여한 모양새인데 아직은 새 대학 간의 온도차도 감지됩니다.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은 그대로 둔 채 지역 대학의 구조 조정이 진행되면 지역 소멸만 더 과속화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유례없는 지원책을 당근으로 내놓은 만큼 통합을 둘러싼 지역 국공립대들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울진군은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에서 지난 16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물 전반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021년 스카이레일 개장 이후 전원 공급 레일에서 불꽃이 발생한 사고는 처음이었다며 정확한 원인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관광시설인 만큼 전원 공급 장치와 레일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해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서 경주의 환경단체가 최후 만찬이라는 주제로 팝업 전시를 개최합니다. 우리가 버린 만 가지 쓰레기가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삭아삭한 비닐 양상추에 축구공과 병뚜껑 토마토를 토핑한 아삭 비닐 샐러드입니다. 폐 현수막 속살이 꽉 찬 거대한 몸집의 박달대게, 잠수복 조각과 스티로폼,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둠 초밥도 있습니다. 썩지 않는 밧줄과 스티로폼, 비닐과 플라스틱, 모두 해변에서 수집한 쓰레기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바다에 저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지 이때까지 잘 몰랐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저런 쓰레기를 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버린 만 가지 쓰레기들이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평소에 많이 듣긴 했었는데 이렇게 당장 우리 아이들이 먹는 밥상에도 들어간다는 생각을 평소엔 딱히 못하다가 이번 기회에 좀 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썩지 않는 쓰레기 더미를 보며 우리가 지구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는 쓰레기 만찬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뭔가를 이제 구상을 하고 이걸 만들려고 하면 쓰레기 중에서 너무나 쉽게 좀 맞는 걸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바다에 이런 쓰레기까지 있나 싶을 정도로 재료로 쓰이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끔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팝업 전시는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경주의 환경단체가 개최했습니다.
효율성과 편리함의 이름으로 늘어만 가는 플라스틱 소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에서 나오는 많은 쓰레기가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가고 결국엔 다시 우리 밥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지구의 날이 되길 바라서 이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작은 입자로 변신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르는 먹거리 위기로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 흥해읍과 양덕동에 걸쳐 있는 천마저수지에 길이 50m의 출렁다리가 만들어집니다. 포항시는 18억 원을 들여 천마저수지를 횡단하는 길이 50m 출렁다리와 나무데크, 공중화장실 등을 오는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저수지를 따라 산책로가 모두 연결돼 도심지의 둘레길 명소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사적 제512호 대릉원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대릉원 정문과 후문, 동문 출입문을 개방하고 대릉원 내 천마총의 관람료는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대릉원은 지난해 132만여 명이 방문했고 경주시는 무료 개방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돌보고 키우기가 무서워서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죠. 청도에서는 공동육아로 함께 아이를 키우고 또 생업에도 종사하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돌봄 걱정을 덜면서 한 집의 아이가 평균 3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저출생과 지방 소멸의 시대,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요? 한태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북 청도 화양읍의 한 작은 초등학교입니다. 운동장 한켠 놀이기구에는 학교에 갈 나이가 안 된 어린아이들이 매달려 놀고 있습니다. 우리 집 둘째. 노는 엄마 대표님 둘째 딸. 간다. 어떻게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둘이서 마주보고. 엄마들은 누구 집 아이라 할 것 없이 먹을 것도 나누고 함께 그네도 타며 놀아줍니다. 그 사이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나옵니다. 수학에 인사하고 가자. 자, 선생님 일어나. 자, 안녕히 가세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직행하는 도심 아이들과는 달리 가방은 엄마에게 맡기고 다시 놀이터로 향합니다. 엄마들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이웃집 아이들까지 함께 공장놀이를 합니다. 여기 안에 나무가 있잖아. 이 나무를 붙인 다음에 그 위에 색칠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 같은 공동육아는 2021년 남편 고향인 청도에 정착한 주부들이 노는 엄마들이란 청년 공동체를 만들며 시작됐습니다. 2~3명으로 시작한 공동육아는 2년 사이 11가족으로 늘어나 젊은 엄마들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키우는 아이는 모두 29명입니다. 출산을 앞둔 뱃속 둘까지 합치면 한 가족에 자녀가 3명 가까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 아이들을 봐주면서 그렇게 노니까 아이들도 어울려 노니까 더 잘 놀고 그리고 엄마들도 덜 지치고 그리고 엄마들끼리 같이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 하나도 키우기가 겁나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가 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셋째, 넷째까지 낳고 있습니다. 청도에 오게 되면서 이렇게 젊은 엄마들을 만나고 서로 이렇게 제가 먼저 아이 많은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도시에 살았으면 넷째를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난 2021년까지 16년 동안 저출생 대책에 2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출생은 개선은커녕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돈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들이
고립되지 않고 같이 육아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공동의 커뮤니티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도움들을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저출생 지방 소멸의 시대. 청도의 작은 마을이 하나의 해법을 보여줍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 8기 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결과 광역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와 경기도 등 6곳이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철우 경북지사의 공약 100개 중 국비로 이행해야 하는 국책사업이 35개로 전국 3번째로 많아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따른 국비 확보 어려움이 심화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종합평가, 3개 세부평가 중 투명성 분야에서만 SA에 포함됐습니다. 경북 기초단체 중에서는 포항시와 경주시, 영덕군 등 7곳이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포항해경은 지난 한 달 동안 불법으로 어패류를 채취한 혐의로 14건을 적발해 18명을 검거했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스쿠버 장비 등 불법 어구와 장비로 수산물 포획, 채취가 12건, 마을어장 절도 1건, 수중 레저 활동 제한 1건입니다. 포항해경은 지난해에도 특별 단속 기간 동안 17건 20명을 적발해서 처벌했습니다. 김성조 포항시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 주민들의 혼란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포항의 행정구역은 과거 도로와 하천, 자연지형을 기준으로 구분돼 있어서 시장이나 대형 건물의 명칭과 실제 행정구역이 맞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남일 부시장은 행정구역 조정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와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구역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무면허로 훔친 차를 운전한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그제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서 경주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 가운데 보조키가 내부에 있는 차를 훔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포스텍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 3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상반기 모집은 이달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하반기 모집은 오는 8월 초부터 진행됩니다.